제가 오늘 엄청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시호가요 도대체 일요일에만 21번 검찰이 불러냅니다. 토요일에 11번 불러냈어요. 2017년 설날에는요, 설날 전날 연휴, 설날 그리고 설날 다음날 연휴, 설날 연휴 3번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법정 구속된 다음 2017년 12월 25일 12월 6일에 법정 구속됐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또 불러냅니다. 법정 구속되고 크리스마스 날 왜 불러냅니까 이게? 이러고서는 아들 사진 찍어준 거 사실 2월 11일 날 우리가 말잖아요. 아니 우리가 12월 6일 마무리해주세요. 차영기 의원님 마무리해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팀이든 들어보세요. 문제 제기를 해야지. 들어보세요. 뭘 감쌉니까? 자 보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그 조서 기록 자료에는 언제 불렀는지, 조서를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냈는지, 그리고 서울구치소 언제 돌아갔는지 이걸 다 대조해서 봐야 돼요. 무엇이 두려워서 조서 기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조각 우리가 다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저도 서울구치소 가서 보니까 검사가 몇 시에 데려오세요 하는 기록만 내고 그것도 프린트도 하지 않고 전산해서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문 출입 시간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법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수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사적인 사무실에서요. 이러면 됩니까? 우리 공수처는 알선 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가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그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알선 수재 그리고 포괄적 뇌물 경제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경제 공동체예요.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고소장 제출되어 있는 알선 수재 승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장시호가 김영철한테 오빠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의원님께서 언론에 계속 말씀하셔서 그 내용 나누고 알고 있죠? 이 언론의 내용은 제가 말했지만 이 문자는 장시호와 김영철이 주고받은 문자예요. 오빠, 오케이. 그 부분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내용을 의원님 보여주신 것 이상의 정보가 없어서 통화가는 김영철이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미안 통화가는 좀 이따가 뭐라고 합니까? 5분 있다가 세수 중이래 세수 중. 그리고 09 XX로 할게.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법무부는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는 뭐 하십니까? 현직 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공유 숙박시설에 둘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이걸 해서 나 알리바이 제공하지 못해요. 이거 감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 사실 확인을 지금 사실 확인 빨리 하셨어야죠.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뭐 6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웠던 일은 바로 저겁니다. 검찰에서 2017년 1월 5일 9시 30분에 특검 종료됐어요. 수사하다가 종료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교정본부장의 지시인지 법무부 장관의 지시인지 언제 구치소로 들어왔는지 구치소 알았어요. 철저히 가렸어요. 공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날 밤 2시에 들어왔답니다. 새벽 2시에. 수사가 9시 30분에 종료됐는데 새벽 2시에 들어오면 그 피의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 겁니까? 새벽 2시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일요일 몇 번입니까? 21번, 토요일 11번, 설 연휴는 3일 내내 가요. 법정 구속이 된다면 크리스마스 날 불러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보면 저 과정이 장시호 씨가 60회 전체 출전 기록을 하면 한 70회도 넘게 나갔는데 그 중에는 법정 출석도 있고 특검 출석도 있고 법원 출석 다 뺀 거죠? 예예 제가 차영기 의원님 저 법원 출석을 빼고 68회입니다. 처음 구속됐을 때 51회, 그 다음 뒤에 구속됐을 때 17회인데 그 중에도 한 40회 가까이가 전체 67회 중에 40회 이상이 특검 그 출석이고 그 당시에 2017년 12월 이 무렵에는 장시호 이외에도 특검에 매일 크리스마스 신정 연휴 이 과정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더 의심을 하거나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개별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이나 무엇을 조사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제가 대답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누가 불렀는지 누가 조사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따로 좀 확인을 해봐야. 김건희 씨 관련해서 관저 증축 의혹 감사원 발표 언제 합니까? 예. 날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 김건희 특검법에도 21g 관저증축 관련해서 면허 없는 회사 한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건의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하셔야지 김건희 씨가 감사해야 하는 김건희 감사원으로 전락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 명품백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 만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알선수재라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이 건은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명품을 제공할 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소개한 게 맞겠죠? 그러면 이 건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알려드리는데 오전에 장관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명품백 사건은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남아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 전주들 85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전주들 불러가지고 개미 투자자들 주가 조작 알았냐 몰랐냐 물어봐서 몰랐다 그러면은 따라서 김건희도 몰랐다, 이렇게 무혐의 봐주기 처분 안 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이라도 장관님이 제대로 이 감독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시호 씨 출정 기록 한번 보세요. 장관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장시호 씨가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되고 나서 출정한 기록이에요.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1112호, 1112호. 1112호 특검 조사실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1112호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특검 조사한다고 지금 불렀어요. 1심 선고 난 후에 왜 저렇게 일요일날 많이 불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거 다 조사했을까요? 저 횟수를 보면 1112호는 거의 특검 조사실로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1114호도 저 밑에 있어요. 1114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입니다. 1106호가 나와요. 저 110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0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의혹이 있어요. 저기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특별검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검사실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근데 특검 사무실에는 1106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1114호실도 없어요. 저는 저게 박영수 특검의 특검 건물에는 1114호와 1106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 반부패 연구관의 대검의 1106호가 반부패 연구관입니다. 도대체 왜 장시호 씨를 왜 저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일요일날 저거 조서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1심 선고 이후인데 조사 다 했겠죠. 불렀으니까 저게 조사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정 기록에 조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면 뭘 했는지가 나가 있어야 됩니다. 조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없으면 거예요. 뭘 했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특검 쪽에다가 확인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장관님. 조사를 안 한 상태로 사람을 불러서 시간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아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 뭐 저는 그래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장관님, 이 토론을 정리해 주시죠. 수사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 기간에 조사를 했는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주소가 있는지, 조사를 안 했으면은 불러다가 뭘 했는지 수사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수사 보고서와 조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조해서 김영철 검사가 혹은 김영철 외에 다른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서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제가 자조 섞인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적절하게. 법무부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검찰이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규정이 주시죠.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못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의원님께서 봅니다.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 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처벌 규정이 규정이 없는 게 뭐다 처벌할 수 없다면 공직자의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배우자의 주시고 금품 집행하라고 수수에 하셔야지. 대해서는 그 규정이 신고하고 없다고 관할도 이야기하시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대통령인 공직자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그럼 있어요. 규정이 있어야 규정이 있어요. 법정 한번 읽어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대통령께서 특검일 때에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적용했습니다. 그거는 구성요건이 한 집에 다른- 살고 그 있는 부분은-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그 부분은 왜 이거는 구성요건이 마음대로 다르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줍니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내용을 왜 말씀드리기 좀 구체적으로 하지 모르세요?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이 언론을 보고 평가하는 법무부 건 아닙니다.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뭔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규정이 게 의원님의 있는데도 입장이라고 처벌을 안 생각합니다.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그런데 처리하는 그게 겁니다.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규정에 질문하는 어긋난 겁니다. 결정을 했는지를 저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지검 그 말씀은 또 심하신 거 질문하겠습니다.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당시의 월성원전 사안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특활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에 적극 활용돼서 정치검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렇게 특활비가 특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내부 감사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연간 지급 계획을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시 감독할 수는 없고 향후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모처럼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우리 법사위원들은 오늘 또 돼지가 됐습니다. 부처님처럼 좀 조용히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양대 정보기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는 다각상 사건이 나가지고 블랙존의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됐습니다. 국정원은 쇼미테리 사건으로 한미 정보동맹에 흠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라인들이 권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가 공작금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국정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도 검찰도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수사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언론 보도만 갖고 다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일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7번째로 감사기간 연장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도대체 1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감사연장 계속 하시죠?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아니요, 이거는 감사를 하셔야죠, 실제로. 아, 예, 지금 감사 다 지금 끝났습니다. 21g이라는 신뢰가 예, 주면서 아시죠? 감사 다 끝났고요. 예. 지금 처리 중인데 지난 5월 10일 날 위원회에서 한번 상정을 했고요. 근데 그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이 주셔서 김건희 여사의 커버나 콘텐츠 전시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던 21g 실내건축공사 업체가 종합건설업 명의도 없이 증축한 거 아시죠? 예, 감사 결과 나오면 네, 자세히 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방통위와 박문진 MBC에 대한 감사 진행하셨죠, 작년에. 그래서 7월 말에도 9월에도 두 차례 감사 자료를 사실상 감사 내용을 다 적시한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방통위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약간은 좀 다른데 감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국회의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가 감사 내용이 유출될까봐 공개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방통위에 이걸 제출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방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된 거 아시죠? 지난 31일 날 김문진 이사와 KBS 이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80여 분 만에 1시간 20분 만에 수백 장의 지원자들의 목록과 내용을 확인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와 이 KBS 이사에 대한 이 의결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인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방통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인 의결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를? 김태규 후기 부위원장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아니, 말이 안 되는, 아니, 방통위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에 다 보도되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하세요. 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가져야 될 감사를 그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하십시오. 됐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좀 자세히 아니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감사 운영을 하십니까? 그래서 편파적으로 대통령 하는 건 아니고요. 국정철학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폄하되는 거 아니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 무조건 감사할 수가 없고요.